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위선. 민성길 교수님의 칼럼입니다.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는 영국 역사에서 산업혁명의 경제 발전이 성숙기에 도달하여 대영 제국의 절정기로 간주됩니다. 이 시대는 높은 도덕적 기준에 대한 강한 열망이 전체 사회를 지배하였습니다. 그 일반적 가치관은 기성 영국 국교의 복음주의파와 감리교 같은 비국교도 교회에 의해 주도된 빅토리아식 가치관이라고 할 만큼 특징이 있었습니다. 즉 종교적, 도덕적, 복음주의적, 노동에서의 근면성, 개인의 개선 등을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국제적 노예무역은 폐지되었고 소아노동도 중단되었습니다. 매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통제해야 하는가에 대해 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현대인은 대개 빅토리아 시대를 청교도적, 도덕적, 그러나 매우 억압적인 성적 기준을 가진 사회로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육으로 문맹이 퇴치되면서 종교적 순종이 퇴색하였습니다. 이 시대 부르주아들은 새로이 출현하는 사회 정치적 세력이었습니다. 부르주아들은 섹슈얼리티를 통해 즉 엄격한 가족 중심 문화를 나타내므로 자신들은 귀족, 농부, 그리고 새로 출현하고 있는 노동자들과는 다른 계층임을 보여주려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별히 여성에게 매너와 에티켓을 요구하였고 집안에서 집안일과 아이들을 양육하며 순결하고 우아하게 남아있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상류층에서는 여기에 더해 바느질, 그림 그리기, 피아노 연주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대개 빅토리아 시대를 우아하나 청교도적, 도덕적 이미지로 알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부르주아 가정의 이미지는 천으로 감싼 책상다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시 성문화를 풍자하는 족구로서 당시 사람들이 하도 성에 엄격하여 곡선의 책상다리나 길고 딱딱한 것은 모두 성적으로 자극적이라 생각해서 천으로 감싸 안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모든 책들에서 심지어 셰익스피어의 문학도 외설성은 정화되거나 여성과 어린이가 볼 수 있게끔 야비한 문구들은 무단 삭제되거나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또는 그러하기 때문에 중상류 계층의 문화에서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용납될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중상층 부인들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순수하고 안전하게 비치되어 있는 가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연적인 욕구는 방탕과 사악함의 지하 암흑의 세계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가정부인의 순수함이 권장되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이르면 서구의 많은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이 공범이 되어 여성은 정체되고 개성화되지 못한 존재로서 성적 대상이며 애 낳는 기능에만 있는 쓸모있는 존재로 묘사하였습니다. 당시 다수 엘리트들은 진화론을 핑계로 지적인 남자들에 비해 덜 진화한 존재일 뿐 아니라 남자들을 유혹하여 성적 유물론의 가짜 파라다이스로 타락시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온 세계의 남자들에게 여자들의 우아하고 유혹적인 피부 아래에 숨어있는 악마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자들은 성도덕에서는 위선적이었습니다. 돈이 있는 남자들은 자유롭게 사창가를 들락거리며 매춘에 빠져 지냈습니다. 자연히 대도시에 향락산업이 번성하였습니다. 1830년대 한 보고에서는 1839년 인구 200만의 런던에 8만 명의 창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깨끗한 처녀가 대단히 소망스러운 상품이 되었습니다. 19세기 가난한 여성들은 매춘을 하면서 술 중독과 절망에 찌들었습니다. 매춘부를 구원하고자 하는 정치적 종교적 움직임도 있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몰래 포르노 소설이 유행하였습니다. 1857년 포르노를 막기 위한 법이 제정되자 포르노는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동성애는 일반적으로 성행하였는데 여전히 불법이었습니다. 1885년 동성애자가 발각되면 2년 징역에 처벌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자연히 매독이 창궐하였습니다. 당시 정신병원 입원 환자 20%가 뇌매독 정신병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성병은 비도덕성에 대한 천벌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위가 안전한 섹스로 간주되어 유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자의 악덕이 어린아이에게 심각해지는 것은 우려하였습니다.
도독가들과 의사들은 정조대 비슷하게 생긴 자위 금지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19세기 타락한 성문화와 위선은 세기 말에 허무주의적 데카당스로 이어지고 히스테리 연구로 정신분석이 태동되게 만들었고 20세기 초 1차 성혁명이 발달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민성길 교수님의 칼럼이었습니다.